안녕하십니까. 생활주역을 강의하고 있는 이규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계의 괴사, 단사, 상사를 설명했습니다. 자, 그거에 이어서 오늘은 초효부터 이계의 초효부터 상효까지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초는 사이 연기하고 관하야 타인이 흉하니라. 상할 가나 타이하니 역부족 기하로다. 초구는 너의 영험한 거북을 버려두고 나를 보고 턱을 늘어뜨리고 있으니 흉하니라. 우리가 점을 쳐서 살려있게 초효가 났을 때는 흉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상할 가나 타이하니 상에 말하였다. 나를 보고서 턱을 떨어뜨렸으니 또한 귀한 것이 못 된다. 귀한 것이 되기에 부족하다. 귀한 것이 되기에 부족하다는 것은 곧 천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분석해 볼까요? 자, 보면은 사이연기라는 말이 있는데 상당히 단어가 어렵게 돼 있죠. 사라는 것은 버리다 그런 뜻입니다. 버리다. 앞에 손수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이자는요, 너 이자, 너 여자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너의 영험한 거북이다. 영험하다는 것은 양의 기함으로서 얘기를 한 겁니다. 초효는요, 양의 기함으로서 얘기를 한 겁니다. 두 번째 보면 나를 보고 턱을 빠뜨린다 했어요. 나는 나의 짝이 되는 사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효. 사효는 음인데 귀한 이가 천한 이를 보고 턱을 빠뜨리고 부러워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뭐예요? 흉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세 번째가 흉한 거네, 그죠? 양으로서 음을 따르기 때문에 흉하다. 우리 길러주는 거에 있어서는 양은 남을 길러주고 음은 남에게 길러주기를 구하는 자예요. 내가 길러줘야 하는데 오히려 길러주기를 구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흉하다. 양이니까 양은 뭐예요? 양은 남을 길러준다. 양이라는 것은 양자는 양인이라. 지난 시간에 했죠. 그죠? 양은 남을 길러주는 자인데 오히려 길러주기를 사효한테 구하니까 흉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귀자가 나오는데 귀하고 천한 것은 이 이계에서는 뭐를 가지고 얘기를 했냐면 음양으로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양은 뭐가 됩니까? 양은 귀함이 되고 음은 천함이 됩니다. 자, 다시요. 사이연기는 사는 벌이란 뜻이고 이자는 너 이자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자는 신령한 거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령하다는 것은 양을 가지고 설명한 겁니다. 두 번째 있는 가나는 짝이 되는 사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흉하다는 것은 뭐예요? 남을 기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능력 없는 사람을 보고 부러워하는 것을 가지고 설명한 것입니다. 네 번째 귀하다 천하다 할 때는 음양을 가지고 설명한 것이 됩니다. 양은 귀함으로 보았고 음은 천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왜? 음은 스스로 기르지 못하고 남의 기름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초구는 사연기하고 가나야 타인이 흉하니라. 상할 가나 타이하니 역부족 기하라. 초구는 자신의 너의 영험한 거북을 부려두고 나를 보고 사효를 보고 턱을 턱 늘어뜨리고 있으니 흉하다. 내가 영험함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부족한 사람을 보고 부러워하니까 흉하다 그런 얘기. 상에 말하였다. 나를 보고 턱을 늘어뜨리고 있으니 또한 귀할 것이 못 된다. 천하다 그런 얘기죠. 자, 우리가 점쳐서 이게 나왔을 때는 일이 잘 안 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를 볼까요? 유기는 전이면 불경이요. 전이면 불경이요. 우구에 이하여 정하면 흉하리라. 상할 유기 정흉은 행에 신류야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 기르는 걸 가지고 설명을 해놨어요. 그죠? 왜냐하면은 상이 사람 턱 모양의 상이기 때문에 기르는 걸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거꾸로 길러주기를 구하면 상도에 어긋나고 언덕에서 길러주기를 구하여 나아가면은 흉한 것이다. 흉한 것이다. 상에 말하였다. 유기가 나아가면 흉한 것은 동류를 잃기 때문이다. 분석해 볼까요? 자, 거꾸로 길러진다는 것은 이효가 양은 남을 길러주고 음은 길러줌을 구한다 그랬어요. 초효가 바로 아래 있죠. 이효가 위에 있으면서 아래 사람에게 길러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거꾸로 길러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은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에게 길러주기를 구하는 것은 상도에 어긋나고 우구에 양이 길러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언덕은 위에 있는 걸 얘기합니다. 위에 있는 것은 상효가 됩니다. 그죠? 우구에 길러주기를 상호에게 구하여 간다는 뜻을 우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초효한테 가는 것은 거꾸로 길러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상효한테 길러주기를 바라서 가는 것은 그 동류를 잃는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동류를 잃는다는 것은 오효를 잃는다는 얘기입니다. 이효와 짝이 되는 것이 오효가 되겠죠. 동류가 됩니다. 동류. 그 동류를 잃는 것이 된다. 자, 초와 상은 모두 그 동류가 아닌 거예요. 그죠? 이효와 동류는 3, 4, 5가 되지 초와 상은 동류가 아닌다. 우리가 초유한테 길러주기를 가는 것은 거꾸로 길러주는 거라 도리에 안 맞고 상유한테 가서 길러주기를 바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 짝을 잃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효가 우리가 미래 예측을 했을 때 살례 있게 이효가 나왔을 때는 동하면은 흉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길흉해리는 길흉은 항상 어디서 나온다? 움직이는 데서 나온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죠? 자, 길흉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데서 나온다. 우리가 점을 쳤을 때 이효가 나왔을 때는 움직이지 않으면은 허물이 없다. 그런 얘기. 움직이면 흉하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유기는 전이면 불경이요. 우후에 이하여 정하면 흉하니라. 상할 유기 정흉은 행의 신류야라. 유기는 거꾸로 길러주기를 구하면 상도에 어긋나고 윗사람으로 아랫사람에게 바라니까 그죠? 언덕에서 길러주기를 구하여 가면 흉하다. 상활. 왜 흉한지는 상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기가 가면은 상구에 가면 흉하다는 것은 감에 누구를 잃어요? 동류를 잃기 때문이다. 얻는 것은 없고 오히려 잃음이 있다. 그런 얘기. 자, 그러면 3회로 한번 볼까요? 자, 6.3은 불이정이라 흉하여 10년 무룡이라. 무불리하니라. 상할 10년 무룡은 도대패야라. 6.3은 기름은 정도로서 해야 된다고 우리가 계사에서 배웠어요. 그죠? 근데 뭐예요? 6.3은 기름의 정도에 어긋나서 기름의 정도에 위배되어 흉하여 10년 동안 쓰지 못하니 이로울 것이 없다. 이게 봤을 때 우리가 움직이면 이로울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상에 말하였다. 10년이 되어도 쓰지 못한다는 것은 기르는 도리가 어긋나기 때문이다. 기르는데 도리에 어긋나서 기르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분석해서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사멸을 볼 때 불의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기름의 정도에 어긋나는 것은 자리가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다. 조건이 자리가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묘는 양자리에 음이 왔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정하지 못하다. 중도가 없다. 중도를 지나쳐서 있습니다. 초효는 중도에 미치지 못하고 이효는 중도에 해당되고 사묘는 중도를 지나쳐서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중정하지 못하고 움직임의 끝이다. 자, 움직임의 끝이라는 것은 진께는 뭐라 그랬어요? 특징이 동이다.
동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동함의 끝에 있으니까 동함의 극이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세 번째 도가 크게 어긋났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도가 크게 어긋났다는 것은 바르지 않으면서 움직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동이니까 움직임. 자, 양자리에 음이 왔으니까 바르지 않음이에요. 우리가 기르는 데 있어서는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발음으로서 길러야 길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사묘라는 것은 조건이 바르지 않는 조건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면 흉하다. 다시 한번 해석을 볼까요? 자, 육삼은 불이정이라 흉하여 10년 무령이라 무유리하니라. 상할 10년 무령은 도대패야라. 육삼은 기름의 정도에 위배되어 흉하여 10년이 되어도 쓰지 말아야 하니 이로운 것이 없다. 우리가 사묘가 나왔을 땐 어떤 일을 해도 이로운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상에 말하였다. 10년이 되어도 쓰지 못한다는 것은 기르는 도리가 어긋나기 때문이다. 기름은 반드시 정도로서 해야 되는데 제자리에 있지 않고 또 어때요? 중정하지도 못하고 동함의 끝에 있어서 지극히 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흉하게 된다 그런 얘기. 자, 그러면 사유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육사는 전이나 기란이 호시탐탐, 우리 호시탐탐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호시탐탐하면 기욕축축하면 무구리라. 상할 전이 지길은 상시 광야 일세라. 자, 육사도 거꾸로 길러지는 겁니다. 육사는 거꾸로 길러주기를 구하나 길하니, 이거는 거꾸로 길러주기를 구하나 길한 거예요. 길하니. 호랑이가 먹잇감을 보고 어떻게 해요? 열중하듯이 그걸 놓치지 않고 눈이 먹잇감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열중하듯이 하며 사람이 바라는 것을 쫓고 쫓으면 그 바라는 것을 갖다가 놓치지 않고 계속 쫓고 쫓으면은 지극히 성실하게 하면 그런 뜻입니다. 그 바라는 것을 쫓고 쫓으면 허물이 없을 것이다. 상할 전이 지기는 상에 말했다. 거꾸로 길러주기를 구하나 길한 것은 위로 베품이 빛나기 때문이다. 위로 베푸는 건 초여가 위로 베푸는 게 되겠죠. 자, 한번 분석해 볼까요? 자, 전이는 걷길로 길러진다는 것은 사효입니다. 거꾸로 길러진다는 것은 초와 응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효와 초녀는 음양으로서 서로 정응이 된다. 그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길하다는 것은 사효가 발음을 얻었다. 음자리에 음이 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음자리에 음이 왔고 그 다음에 정응이 있기 때문에 길하다. 원하는 것을 얻는다. 그런 얘기. 호시탐탐할 때 탐탐이라는 말 우리 많이 써봤죠. 그죠? 탐탐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나 하면은요. 전이란 뭐야? 어떤 일을 갖다가 계획을 하면 오로지 그거를 위해서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것. 전이란 마음.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표현을 할까요? 경을 한다는 얘기, 경. 어떤 일에 대해서 집중함을, 그 일에 대해서 집중하고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전이란 모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욕축축이라는 말이 있는데 축축은요. 계속해서 구하는 거. 그거를 갖다가 계속해서 한 번 본 것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계속하는 거. 요거는 성실한 뜻이 있어요. 성실한 뜻. 어떤 일을 하는데 아주 지극히 성실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성실한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윗사람의 배품이 빛난다는 것은 초에게 길러짐을 말한다. 그런 얘기. 자, 다시 한번 볼까 해석을요. 자, 육사는 거꾸로 길러지나 길하니 호랑이가 먹잇감을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열중하듯이 하면 눈을 놓치지 않고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열중하듯이 하며 그 바라는 것을 성실히 쫓고 쫓으면 허물이 없게 되리라. 상할 전이지길은 거꾸로 길러지나 길한 것은 위로 베품이 빛나다. 초효가 위로 베품이 빛나다. 왜? 서로 정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께 사요가 나왔을 때는 길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오요를 한번 볼까요? 자, 6오는 불경이나, 또 불경이 나오네, 그죠? 6오는 불경이나 거정하면 길하려니와 불가섭 대천이니라. 상할 거정지길은 순위 종상냐 일세라. 6오는 상도에 어긋나나, 경자는 상도, 평상의 도에 해당됩니다. 상도에 어긋나나 정고하게 거하면 길하지만 대천을 건널 수는 없다. 큰 일을 할 수는 없다. 자, 상에 말하였다. 정고함에 거하면 길하다는 것은 순하게 상효를 따르기 때문이다. 분석해 볼까요? 불경. 자, 불경이라는 것은 상도에 어긋난다. 상도에 어긋나는 것은 오효는 임금의 자리인데 임금으로서 남의 길러줌에 의지함을 이룹니다. 임금이면 온 국민을 길러야 하는데 오히려 내가 기르지 못하고 남에게 길러주는데 의지함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길하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오효가 중도가 있어서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뭐예요? 어진 이에게 순하게 따르기 때문이다. 여기서 어진이는 바로 상효가 되겠죠. 어진이에게 순하게 따르기 때문이다. 자, 세 번째 뭐예요? 순하게 윗사람을 따르는 것은 상효는 독실한 서성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상효는 양은 서성에 해당됩니다. 독실한 서성이 아주 훌륭한 서성이기 때문에 의심 없이 순하게 따르기 때문에 길하게 됩니다. 그죠? 자, 6호는 불경이라는 것은 군주로서 남에게 길러짐을 바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길하다는 것은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어진 이에게 서성삼아 배우는 것을 얘기했고 세 번째 순하게 윗사람을 따른다는 것은 상효는 서성 중에서도 독실한 서성이에요. 독실한 서성에게 순하게 따르고 배우기 때문에 길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표 상효를 한번 볼까요? 자, 마지막 표 상효입니다. 상구는 유이나 여하면 길하고 이섭대천하니라. 상할 유이 여길은 대유경야라. 보통 경자가요 오효에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상효에 경자가 나왔습니다. 분석해서 한번 볼까요? 해석 안 했죠. 자, 해석하고 합니다. 상구는 자신으로 말미암아 길러지나 나로 말미암아 온 백성이 길러지나 위태롭게 여기면 길하고 대천을 건너미 이롭다. 큰 사업을 벌려도 이롭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상활 유의정길은 상에서 말하였다. 상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자신으로 말미암아 길러지나 위태롭게 여기면 길하다는 것은 크게 경사가 있다. 크게 경사가 있다는 것은 모두가 복을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분석해 볼까요? 자, 말미암아서 길러진다는 것은 상효는 오효, 임금의 서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효는 상효는 임금의 서성이 되기 때문에 상효를 말미암아서 전체가 길러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위태롭게 여겨야 하는 것은 나로 인해서 모든 만민이 길러지는데 왜 위태롭게 여겨야 되나? 자, 그러면은 위태롭게 여겨야 되는 것은 자리는 높고 임무가 아주 무겁기 때문입니다. 전체를 다 길러야 하니까. 원래는 오효는 군주가 전체를 길러야 하는데 오효는 엄이기 때문에 남의 기름을 갖다가 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태롭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리는 높고 임무는 막중하기 때문에 세 번째 경사가 있다. 경사라는 것은 보통 오효에서 있는데 상효에서 있습니다. 경사가 있다는 것은 은택이 만민에게 미침을 이른다. 한 사람 주위의 사람만 은택을 잇는 것이 아니라 온 천하 사람들이 은택을 잇기 때문에 경사가 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상구는 유이나 여하면 길하고 이섭대천하니라. 상할 유이 여길은 대유경야라.
상구는 자신으로 말미암아 길러지나 위태롭게 여기면 길하고 대천을 건너미 이롭다. 큰 사업을 벌려도 이로움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상에 말하였다. 자신으로 말미암아 길러지나 위태롭게 여기면 길하다는 것은 그렇게 해야만 크게 경사가 있어가지고 그 은택이 만민에게 미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유튜브에 들어가셔서요. 임계학당을 치면은 이 내용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살리있게를 이어서 태풍대가 28번째 태풍대가기를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